이 단어를 보시게 되면 일단 첫 번째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정말 좀 잘 좀 신경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건 뭐가 있냐면 문제를 풀어보면 알아요. 문제를 풀면 아는데 이 단원의 문제가 되는 게 개념에서 자칫 잘못하면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개념 자체 이게 사실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왜 자꾸 포기하려고 하냐면 지금까지 살면서 물리라는 과목을 뭐 그렇게 딱히 좋아하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긴 했어. 근데 지금까지 과학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이에요. 굉장히 낯섭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깨지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 단어를 보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전달을 해 너희들이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너희들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여기 무너지기 시작해요. 철저히 너희 생각은 버리고 그냥 답습하셔야 돼요. 이해는 안 돼. 근데 저렇게 하래. 알았어요. 그냥 영어 단어 외우듯이 이건 이거니까 이거야. 이건 이 단어 뜻이야. 이건 이렇게 보는 거래. 에서 끝내야 돼요. 근데요, 이거는요, 이러부터 여기는 말리기 시작해요. 근데 좋은 점이 있다면 그대로만 받아주시면 문제는 변형이나 유형이 틀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잘못 배우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개념이 말리니까 문제 자체를 풀기가 싫어집니다. 왜냐면 말이 많거든. 언어적 측면이 많아서 그래.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일단 상대성 이론에서 일단 먼저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상대속도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좀 나와줍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이제 주체와 객체라는 말을 써보도록 할게. 주체가 있고 그 다음에 객체가 있어요. 이게 뭔지는 알죠? 그래서 주객이 전도됐다는 건 주인과 손님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주체와 객체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배운 건 어떤 속도를 측정할 때는 빠르다 늦다야. 근데 듣기만 해. 빠르다 늦다 할 때 반드시 우리가 두 명이 있어야 돼요. 누가 있어야 되냐면 관찰자가 있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이제 관찰자는 이제 내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됐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속도가 어쩌고 뭐 가속도가 어쩌고 등속도가 어쩌고 등가속도 다 이거의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이 관찰자가 정지 상태야.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얘의 상대방의 속도 빠르기를 측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속도야. 그럼 이제 내가 가만히 서서 얘가 몇 초 동안 몇 미터를 갔네. 그러면 t분의 s에서 시간분의 거리에서 빠르게 값을 구해내는 거지. 여기까지 다들 알고 있어. 근데 상대 속도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일단 주체와 객체로 봤을 때 관찰자가 있어요. 관찰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이상해지냐면 상대방에 무엇이 있어? 속도가 있다면 이 관찰자가 정지 상태로 있지 않고 이 관찰자도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움직이고 있어. 내가 움직이고 있다고. 그래 놓고는 상대방의 빠르기를 측정할 거라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이러는데 별거 아니야. 다 아는 거야. 가만히 너희들 길바닥 길거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시계를 재. 그다음에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재. 근데 어떤 사람이 걸어가. 떼깍떼깍 시간 가는 동안 저기까지 띡 눌러. 몇 초 동안 몇 미터 간 내가 나올 거 아니야. 이때 전체적으로 내가 가만히 있는 거지. 자, 여기가 이랬어. 버스를 타본 적 있죠? 버스 다 타봤겠지. 버스를 탔어. 근데 마주오는 버스에 우연히 이렇게 봤는데 어떤 굉장히 잘생긴 남자 BTS들이 거기 탔다고 치자. 쳐다보겠죠. 근데 내가 가고 있는데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버스의 상대방의 어떤 남학생을 볼 때랑 스쳐 지나가면서 볼 때랑 느낌이 어때? 다르지? 이건 정도 알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버스 정류장에 서서
버스를 봤어. 버스 안에 어떤 남학생이 탔어. 근데 내 이상형이 그런 적 없니? 혹시 그런 적 없나? 이따가 우연히 봤는데 내 이상형이어서 나도 모르게 따라가 본 적 있니? 있어? 있구나. 있어? 난 있어. 대학 다닐 때.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이제 신촌역 이제 신촌역에서 이제 우리 집이 충정로역에서 가는데 여기 있다가 끝나고 이제 늦게 끝나고 가다가 우연히 봤는데 너희들 그런 거 아니? 후광이 비친다는 말 들어본 적 있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 여학생이 있는데 그 뒤에가 아웃포커싱이 되는 거야. 아웃포커싱이 뭔지 아니? 그 사람만 잘 보이게 되게 뿌옇게 되는 거? 펜포커싱이라고 이제 카메라 용어인데 펜포커싱은 모든 화각을 다 잘 보이게 하는 거고 아웃포커싱은 그 사람만 더 옆을 뿌옇게 하는 진짜 그 사람만 빼고 다 옆에 뿌얘 보이더라. 그리고 빛이 보여. 진짜로. 그리고 쳐다보다가 눈을 피해야 되는데 그게 안 피해져. 계속 쳐다보게 돼. 그냥 내려야 되거든. 못 내린 거야. 또 보고 싶어서. 그냥 을지로 삼가에서 내리더라고요. 내려서 쉽게 보니까 막차가 내 막차였거든. 더 이상 쫓아갈 수가 없었어. 집에 어떻게 가? 진짜 말이라도 걸어보고 싶더라고. 진짜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근데 쳐다보면 보고 맞지. 미안해, 딴소리 있어. 이렇게 내가 버스 정류장에 서서 버스를 탄 사람을 보면 추운가고 어떻게 봐봐. 전화하는데 안 받을 거야. 자, 정류장이 있어요. 외우는 거 아니라 해석하는 거야. 정류장이 있으면 내가 여기에 서 있고 버스가 이렇게 있어. 여기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되면 자, 여기 두 가지 한번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릴 건데 이렇게 돼 있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얘가 나야. 내가 관찰자야. 그 다음에 얘가 슝 가고 V라는 속도로 가고 얘도 슝 가고 V라는 속도로 가. 그러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나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은 같아 달라? 네? 안 들려요. 알았어. 그럼 그 다 해가지고 갖고 와. 해가지고요? 다 풀어와야 돼. 들어가요. 지금 두 가지 지금 여기 현상은 같은데 이거는 여기가 나야. 그러면 이때도 똑같이 10m/s로 가고 이때도 10m/s로 가고 얘가 정지하고 있고 얘가 한 번만 잘 들으면 돼. 인 상태인데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정지된 상태야. 그러면 얘가 상대방이 된 거지. 그럼 어떻게 측정해야 돼? 얘가 관찰자니까 오른쪽으로 이 상대방은 얘가 A, B 있어. A가 봤을 때 B는 오른쪽으로 10m/s로 가는 거 맞습니까? 이건 다들 알 거야. 그런데 이번엔 얘가 A고 얘가 B인데 이번에는 B가 A를 본다고 치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면 알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 얘가 얘를 봤을 때는 뒤로 10m/s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왜? 여기서 뭐가 있냐면 관찰자는 분명히 움직이고 있지만 관찰자는 정지하고 있는 다라는 가설을 어떻게 해줘야 돼? 설정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갈게요. 그대로 얘가 10m/s고 상대방이 정지하고 있잖아. 근데 내가 관찰자란 말이야. 그럼 나는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돼? 정지. 그러면 내가 오른쪽으로 10m/s로 가. 근데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정지하고 있게 하려면 수치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10m/s를 주면 둘이 반대 방향의 값이 같으니까 뭐가 될까? 정지가 되겠지. 그래야 얘가 관찰자가 멈출 거 아니야. 근데 왜 얘한테만 주나? 이 값을 얘한테 줬으면 얘한테도 주어야지만 성립하겠지. 그러면 얘는 반대 방향으로 10m/s일 때 얘는 뭐가 돼? 관찰자는
정지해 있고 얘가 반대로 90m/s가 되겠지. 현상이 똑같아도 관찰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상대 속도의 기본적인 성향인 거야. 그래서 같이가 얘가 더 빠르면 내가 10m/s고 얘가 20m/s로 가고 있다고 치자. 그럼 내가 봤을 때 얘는 어디로? 10m/s로 내가 가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 오케이. 반대로 서로 반대 방향일 때는 내가 가는 속도에 반대로 가니까 더 빨라지게 보이는 거지. 이게 상대 속도의 기본적인 성향인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됐고 살짝 한번 끊었다가 다시 갈게요.